전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B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면서 지상에서 발사해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의 공정밀 유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의성통신체계 아나시스는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와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지해 공입체 기동작전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제6위권이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 핵무기급 미사일 이미 개발 족쇄 풀린 한국, 배 추월한다. 한국이 조만간 북한 미사일 능력을 추월한다. 한국은 지난 42년간 미사일 지침에 묶였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사거리 1만 km를 넘어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했다.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완성도 앞두고 있다. 역전의 기회가 왔다. 한국을 올가맨 미사일 최대 사거리 족쇄가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실상의 핵무기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 가칭은 마하 10, 시속 12,240km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1노트 1000TB TNT를 터뜨릴 때 위력에 이른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생각해보자. 탄두 탑재량은 2T 정도인데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운다. 미국이 개발하다 중단한 신이 지팡이에서 단서를 얻었다. 인공위성에서 9.5T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운동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미사일 명칭은 꺼내지 못했다. 핵무기급 미사일 개발 이미 성공해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다. 기술력은 충분히 갖췄다. 그동안 지침을 지키면서도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왔다. 이젠 최대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마음껏 늘려 개발할 수 있다. 에드 주관으로 탄도 미사일, 현무2A, B-C, 과순항 미사일, 현무3A, B-C 개발에 모두 성공했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 순항 미사일은 500km, 1000km, 1500km 수준으로 북한 지역 어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당장 지금이라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실전 배치도 마쳤다. 2017년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시험 발사한 뒤 방산업체에 추가 미사일을 주문해 줄어든 수량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국의 순항 미사일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급에 도달했다. 사거리 1500km를 넘어선 순항 미사일 개발은 한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만 성공했다. 지상 발사뿐 아니라 해군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다. 독침과 같은 은밀한 비수를 깊은 바다에 숨겨둘 수 있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논란. 미국,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사일 지침, 미사일 가이드라인은 조약은 아니지만 원만한 동맹관계를 위해 그동안 지켜왔다. 지침은 1979년 10월에 시작했다. 에드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71년 미사일 개발 극비 계획에 착수했다. 1978년 9월 한국의 첫 탄도미사일 백곰2 하늘로 올랐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개발에 나설까 걱정했다. 견제를 받은 한국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제한을 두는 지침에 합의했다. 주춤하던 미사일 개발은 1986년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다시 시작했다.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강산이 2번 바뀌자 지침도 변했다. 최대 사거리는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300km까지 늘었다. 탄두 무게를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비례해서 더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도 적용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21일 한미는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풀었다. 미사일 지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 ICBM, 미국도 타격 가능.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시기는 한국과 비슷하다.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의 스커드 B 미사일, 사거리 340km, 모테로 개발을 시작했다. 1981년 이집트에서 미사일을 가져와 해체한 뒤 역설계하며 기술을 확보했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6형, 스커드 10, 500km, 화성 7형, 노동 1300km, 미사일 개발까지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12월 정권을 잡은 뒤 미사일 개발에 속도가 붙였다. 2017년 11월 최대 사거리는 10배나 늘어나 13,000km까지 날아가는 화성 15형 개발에 성공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전역이 표적에 들어온다. 북한은 11월 대사변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ICBM을 이끈 부대가 등장하자 열병식의 최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 이라며 자부심 드러냈다. 이날 기존보다 커진 신형 ICBM도 공개했다. 탄두 무게를 늘려 탄두 내부에 다탄두 미사일, MIRV, 탑재한 것으로 추정한다.